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골드스트림 주립공원에서는 대규모 연어 회기를 볼 수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이 자연의 신비로운 장면을 관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공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곳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는요, 매년 가을이 되면 수천 킬로 떨어진 북태평양으로부터 고향을 찾아오는 셀몬들이 있는데요. 수만 마리의 연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와 강물을 거슬러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공원의 방문자 센터에서는 수중에 설치된 특수 카메라를 통해 이곳으로 올라오는 연어의 종류와 수를 카운트해서 방문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10월 중순부터 약 9주간 연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에는 첨은 1962마리, 코호 96마리, 치눅 1마리가 돌아왔다고 방문자 센터에서 표기해 두었습니다. 긴 여정에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들은 일체 먹이 섭취를 중단하고 오직 자신이 태어난 자리를 찾아 알을 낳고 수정하는 일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암컷들은 산란할 자리를 찾으면 안전하게 알을 낳을 둥지를 만들기 위해 몸통과 꼬리 지느러미를 이용해 자갈을 들추고 몇 센치에서 깊게는 50cm까지 강바닥을 판다고 합니다. 암컷이 둥지를 완성하면 동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강한 수컷이 퍼더덕 힘차게 꼬리를 흔들어 준비 완료 사인을 보내고, 신호를 받은 암컷이 둥지에 400개 정도의 주황색 알을 낳으면 주변을 맴돌던 수컷이 재빨리 다가와 알에 수정하고, 알을 낳은 지 10초에서 30초가 지나면 너무 늦어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정이 끝나면 암컷은 다시 지느러미를 이용해 자갈을 옮겨와 알이 안전하도록 덮어준 뒤 장소를 옮겨가며 알이 바닥날 때까지 6개 정도의 둥지를 더 만들어 모두 3,000여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몇 차례 산란을 거치며 쇠약해진 암컷은 마지막 산란 후 7일 이내에 모두 숨을 거두고, 수컷은 더 이상 싸움에서 이길 힘이 소진되면 그때 죽는다고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 수정된 알은 자갈 및 둥지에서 2개월에서 6개월을 지내는 사이 대다수는 죽고, 살아남은 소수만 다음해 봄에 수천 킬로 떨어진 북태평양을 향한 기나긴 여정에 나서 어른이 된 뒤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고달프고 위험한 여정을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This is when I was there yesterday. It just like we into the no. I'm not gonna kill it. Well, it's already dead. 연어들이 회기를 마친 후 12월부터 2월에는 죽은 연어들을 포식하기 위해 수백 마리의 독수리가 모여드는데 이 또한 장관이라고 합니다. 공원 측은 연어 회기를 구경하는 방문객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했는데요. 연어가 밝은색, 특히 빨강, 보라, 핑크에 민감하므로 되도록 이런 색 옷을 피할 것, 강가에서는 천천히 조용히 움직일 것, 개는 되도록 동반하지 말고 데려올 경우 반드시 개주를 하고 강에서 떨어져 있도록 할 것, 주말 오후에는 혼잡이 극심하므로 되도록 피하고 가능하면 카풀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방문자 센터의 네이처 하우스를 먼저 방문해 연어 회기나 독수리 등 생태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슬라이드 쇼를 보기를 권장했어요.
그러면 연어는 왜 죽음을 무릅쓰고 수천 킬로 떨어진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죽으며 그 먼 곳에 있는 태자리는 어떻게 정확히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환경 자극에 대한 유전적인 반응이라는 썰, 모천을 찾아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빼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다는 썰, 태양의 위치나 천체의 특징을 이용한다는 썰을 비롯해 몇 가지 다른 학설들이 있으나 아직까지 그 어떤 것도 정확히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모천 회계의 영험성은 영원히 과학이 풀 수 없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친 연어들이 고향에서 평화로운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